네, 오늘은 혼자 떠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업에 계신 분이시자 F&B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정동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푸드기획팀장 정도현입니다. 네, 이렇게 참 저희가 종종 뵙긴 하는데 이 자리로 초청을 드린 건 처음이죠. 한번 모셔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 한번 이제 날을 잡고 드디어 불러주셨군요. 예, 그게 불러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요. 무조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가 연남동에 있는 한식당인데 원테이블 한식당입니다. 왜 여기로 모셨느냐 하면은 저희가 오늘 나눌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바로 한식. 이게 진짜 요새 해외에서 한식이 엄청난 붐이긴 한데 이게 정말 진짜 해외에서 열광하고 있긴 한 건가? 요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이제 붙였어요. 잘 나가죠. 요즘 뭐 업자들은 다 업자들. 해외로 나갈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국내는 어렵죠. 국내에서는 뭐 인구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비싸지고 한국이 유통망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수록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트코, 뭐 월마트, 뭐 트레이더조 이런 데 판로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제조뿐만 아니라 F&B, 셰프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다 나가야지 살지 여기서는 안 돼. 예, 아무래도 가격 라면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하면은 라면 가격이 2,000원을 넘긴다 이러면은 소비자들이 되게 반발이 심하잖아요. 이번 흑백요리사에서 이해하신 분도 뉴욕에서 식당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아예 직진출해서 거기서 터전 잡고 레스토랑 오픈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어차피 하는 음식이 서양 음식인데 그런데 나의 국적이라든가 아이덴티티는 한국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고 생각하면 사실은 오히려 뉴욕이라든가 미국 혹은 뭐 영국 기타 등등 세계에서 일을 한다는 게 그들에겐 커리어적으로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미쉐린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주목을 받기도 외국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국내에서는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지금 한식이 막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요새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기사 같은 거 있으세요? 서양식품 해줄까? 그렇죠. 예. 왜 우린 살지 못했나? 이제 불닭 반도체가 되어버린 불닭볶음면. 매운 음식이 잘 된다고 저는 되게 오래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켜보고 있었지 계속. 네. 잘 되는구나 말만 했다. 근데 정말로 예상하기 힘들었던 게 저도 뭐 가끔씩 먹긴 하는데 불닭볶음면을 먹고 나면은 다음날이 너무 힘들거든요. 과연 이걸 외국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해진다 그들도. 이게 단련을 하면 강해진다. 매운맛도 단련하면 강해지잖아요. 조금 약간 매운맛의 단계가 확 뛰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매운맛은 어쨌든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이죠. 맷집이 강해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장하고 그걸 내장을 두들겨 패는 건데. 점점 강해졌다. 요즘에 또 미국에서 식생활 가이드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오랜만에 바뀌었잖아요. 엄청나게 화제되고 있잖아요.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번에 식생활 지침 같은 걸 바꾸면서 Eat real food, 그러니까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진짜 음식, 네. 그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꿨는데 그 음식 중에서 김치가 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네. 세상이 진짜 크게 바뀌었구나. 진짜 이게 처음엔 딱 그거 보고 이건 가짜 뉴스다. 이건 좀 가짜 뉴스 같은데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사실 김치가 유행이라기보다는 퍼진 지는 너무 오래됐죠.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백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살사나 또 멕시칸이라든가 일식이나 이런 중간 애매모호한 그 절임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네. 찌개물처럼. 근데 이것들이 진짜 리얼 코리안 푸드처럼 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렇죠. 그 역사가 굉장히 짧죠. 지난번 촬영할 때 왜 음식을 앞에 두고 안 먹냐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오늘은 좀 드시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먼저 드십시오. 네, 드시죠. 먹겠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먼저 드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도 손님이긴 하지만 여기가 계산. 네, 가져가세요. 하시죠. 저는 항정살 수육을 좀 해보겠습니다. 맛있다. 한국은 네. 나물이나 이런 거 정말 다양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는 나물 풀떼기를 이렇게 다양 먹는 나라도 좀 드물긴 하니까. 떼기를 먹지만 허브의 양을 보면은 오히려 외국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를 하는 게 좀 특징이 있죠. 말리는 것도 반건, 완전 건조, 그다음에 절이고, 뭐 숙성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한국은 채소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다양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좀 한식 인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도? 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한국은 대중음식 위주로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쇼핑몰 같은 데서 이런 데서도 현재 한국 레스토랑들을 찾고 있어요. 아, 입점을 할 만한 한국 레스토랑들. 두끼떡볶이라든가 또 설빙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한식의 세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신호 같은 거고, 실제 우리가 잘 모르는 케이팝 스타들이 뭐 동남아라든가 몽골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도 인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문화가 점점 저변부로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동남아 또 유심해야 되는 게, 실제 불닭볶음면이 터지기 시작했던 건 동남아부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잘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사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은 한식, 한류의 출발점이 동남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관찰한 게 되게 재밌네요. 저는 이제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다이닝 사업에서 한식의 위상이 전과 달라졌다라고 딱 느낄 수 있는 게, 미국 전역에 미슐랭 레스토랑 3스타가 14군데가 있고 2스타가 40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3스타에 정식당, 2스타에 주옥하고 아토믹스 이렇게 올라있고 한 카테고리를 차지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하자 네. 라고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덴버 아, 이런 데도 한식당이 생겨나는 거야. 뭐 미네소타 이런 데에서. 그런 데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박사 하시고 뭐 연구하시다가 덴버 이런 데 한식당 차려, 뭐 김밥집 아니, 박사가 미국에서도 취업이 좀 잘 안 되시는 거. 이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막 야. 집에서 레시피 받아가지고 김밥 차리고 그런 식으로 전업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뉴욕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사실은 한식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갈비. 와. 아,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겠다. 네. 일단 드시면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져가시죠. 참 잘 모셨다 싶은 게요. 자, 오, 어마어마하네요. 한식 좋아하세요? 아, 먹는 참이요. 죄송합니다. 한식은 먹는 거죠. 아니, 근데 가끔씩 정말로 이제 한식은 좀 잘 안 먹는 분들도 있긴 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양식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유학 생활하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식을 선호하기보다는 양식에 좀 더 익숙해지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렇게 한때다. 물 빠지면 다 돌아온다. 결국에는 온몸에 이제 국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피 대신 국밥이 흐르고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무조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금 한국 음식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야, 이건 좀 의외인데? 이거 싶었던 거 혹시 있으세요? 뭐 기차 식당 컨셉 같은 경우도 좀 의외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의외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아, 불닭볶음면 자체가 너무나 의외고, 또 의외죠. 네, 사실. 그 약간 영국 애들이 그걸 막 먹고 막 난리치는 걸 보고, 이거 얘네들이 왜 이러지? 왜냐면 걔네들 진짜 매운 거 못 먹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처음에 앞서 말씀하신 김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김치가 아무래도 발효 음식인 만큼, 발효 음식은 어느 나라 불문하고 불호가 좀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발효취가 나니까, 냄새가 나니까. 게다가 이제 뭐 김치 같은 리얼 푸드를 먹어라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런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인기를 얻는 김치들은 좀 다르긴 하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젓갈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뭐 물론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거기선 젓갈을 안 쓰거나 그냥 넣더라도 조금만 쓰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식의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게, 김치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집에서 담궈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이제 어느 순간 해석을 하는 순간이 오면은, 왜냐 도대체? 왜 얘는 아니고 나냐? 왜 일본이 아니고 나냐? 혹은 왜 브라질이 아니고 왜 우리나라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식이 왜 인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건강에 좋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얘기긴 해요. 건강에 좋기 때문에 확산되는 거는,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유를 붙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통 종주국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많고, 실상은 K컬처가 전방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식문화가 뒤쫓아서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 문화나 유럽 문화를 짧게 받아들였고, 어떤 문화 생태계도 되게 촘촘하게 아주 치열하게 짜였던 응축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미디어가 밖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작 시스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소규모 제작 시스템에 맞는 되게 인력들, 그다음에 문화적 자본이 그 시점에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어쨌든 선진국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부자고 잘 살아, 노래 잘 불러, 멋있어. 멋있어, 옷도 잘 입어. 옷도 잘 입어. 근데 뭐 먹어?
라고 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K-푸드도 같이 펼쳐졌다고 좀 봐요. 부러운 존재가 되니까 같이 따라갔다. 우리 K-팝이 엄청 K-문화가 펼쳐졌던 시절이잖아요. 즉 영화관이라는 어쨌든 큰 유통 채널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이 영화를 쌌던 미국 자본 논리에서 사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소자본으로 효율적으로 뭐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실 역량이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이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가성비 컨텐츠니까. 짜파 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생충에서 아, 예.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농심 주가도 막 오르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신호였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현재 K 문화가 펼쳐지면서 음식은 뒤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음식부터 가고 나서 K 문화가 들어온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확산이 되면은 제가 먹는 거 뭐야? 제 예쁜 애들 먹는 거 뭐야? K대원 뭐 라면 먹고 이러면은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식 하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축에서는 약간 불닭처럼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이런 이미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식의 정체성은 건강식이냐,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면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데이터로 보자고요. 한식을 먹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평균 수명과 비만율과 GDP를 상관하게 보면 제일 간단한데, 현재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식문화 자체가 네. 그래도 가장 건강한 축인 거예요. 뭘 채소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뭐 짠 걸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염분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데이터만 보면 염분을 많이 먹으니까 한식은 건강하지 않아, 짜잖아. 음식은 제일 짜요. 근데 맞아요. 짜요. 근데 물론 그 사회 보건 시스템도 사실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전히 한식하고 일식은 되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보면은 또 다른 건강식 카테고리로 보면은 지중해 식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중해 식단이 이 사람들이 먹을 때 건강하려고 먹었냐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주어진 환경 자체가 그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한식에서 나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뭐랄까요, 고기나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들의 식단이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것은 결국에 부유해지면서 더 전보다 적색육이나 이런 것들 기름도 많이 먹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가공식품도 많이 먹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먹었던 이런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건강식이란 측면이 주목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이게 건강식이란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어진 환경 하에서 그렇게 먹게 되는데 이것이 건강식으로 재발견된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정부라든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압력도 있는 거예요. 문화적 압력? 보면 영국도 1950년대까지는 채소를 정말 많이 먹는 나라였어요. 영국이. 영국이. 근데 7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채소를 거의 안 먹게 변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변화를 보면은 당연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소를 원래 먹는 나라도 없고 원래 안 먹는 나라도 없고, 그 사이에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사회적으로 그런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식단이 많이 변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식단에 대해서 너무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건강식이냐, 물론 이 질문 자체도 원래 건강한 거냐의 네. 논리겠지만, 실상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압력을 주느냐. 우리는 뭐 김치 먹기, 뭐 신토부리 이런 것들이 90년대, 80년대 엄청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한 게, 또 아시겠지만은 2009년에 한식 세계화가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밀었었잖아요. 비빔밥도 그렇고 전통주 김치 이런 거 막 광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문화라는 거는 정부가 주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화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식은 건강하거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너를 마음에 들게 노력하고 있거든. 이란 식이었던 것이 거의 그때였다면, 현재는 애들이 찾아와. 난 너가 좋은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야, 이걸 이런 식으로 빌어야지. 맞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제 이런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바뀐 거죠. 저도 확실히 비슷하게 생각한 게, 이게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음식과 떼놓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게, 대표적인 게 일식도 그런 비슷한 궤도를 밟았거든요. 1960년대 일식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 쪽에.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식은 거기 지역에 있는 일본인들과 출장 온 일본인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마치 90년대, 2000년대에 여기 해외에 있던 한식당처럼. 그런데 이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게 70년대였거든요. 이게 어떤 사회가 변화가 있었냐? 68년에 일본이 GDP로 전 세계 2위 국가가 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70년대 들어서 일본 전자제품들이 열심히 수출이 되기 시작하죠. 워크맨 이런 거. 워크맨도 그렇고 닌텐도 이런 식 가지고 막 수출되니까 사람들이 일본 제품,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먹어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궁금한데? 이런
엄청난 제품을 만드는 나라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맞아요. 네, 그걸 궁금하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거기 있는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식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80년대, 90년 들어서 이제 스시로까지 초밥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그 섹스 앤더 시티 이런 거 가면 맨날 애들 초밥집 가잖아요. 네. 그게 2000년대 초반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지 그들의 입맛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한식을 먹기 시작한 거는 입맛이 갑자기 내 혀가 매운 것을 좋아하게 됐어가 아니라 그렇죠. 예.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너를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한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막 이제 헤이 트라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밥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대체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깍두기 국물을 한국인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건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저희 쌀국수 먹을 때 스리라차 소스 네. 부어먹잖아요. 그게 사실 곰탕의 깍두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 그쵸.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는 한국 음식이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세요? 사실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그쵸. 왜냐면 중식은 이미 차이나타운이라든가 해서 진출한 게 거의 150년? 그렇죠. 150년, 100년. 거의 넘었어요. 네, 120년. 거의 100년, 70년? 네, 그 정도. 그 역사로 봐야 돼요. 근데 한식은 실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펼쳐진 거는 거의 20년? 본격적으로 10년이라고 보고 본격적으로 1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엄청나게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막 현재는 약간 트렌디한 에스닉 푸드의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대요. 그런 지수도 있어요? 그런 게 지수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1위, 1위. 일식이 2위, 한국이 이제 지금 3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일식과 중식의 비율이 미국에서는 아시안 레스토랑의 67%가 중식 일식이에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나머지 타이, 뭐 베트남, 뭐 한식 베트남, 이런 네. 식이 되겠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일한 게 확실히 한식은 지금 이제 떠오른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트렌디한 에스닉 푸드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중식이 그랬고 일식이 그랬고 그다음에 베트남 음식이 그랬듯이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면은 하나의 장르로 이제 카테고리로 딱 이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이긴 하지만 저희 생각을 해보죠. K-팝이라든가 네. K-컬처라든가 불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조란 말이에요. 제조죠. 일종의 제조잖아요. 우리가 옥동식 같은 혹은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 봤던 요리 괴물들 네. 이런 분들이 뉴욕이라든가 미국에서 오프라인에서 샵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은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문화로 그 식당이란 것들은 문화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체 문화죠. 문화가 저변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뭐 부동산적인 이슈도 있고 인력적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좀 천천히 퍼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이 일본의 라멘이라든가 베트남의 포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상식이 되려면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다. 미쉐린 스타의 확산 속도라든가 불닭볶음면 확산 속도를 보면은 이 또한 5년 뒤에 보면 우리들이 또 나와가지고 다 예상을 제 시간이 짧았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그쵸, 줄은. 그쵸.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업을 할 생각이 없긴 하지만은 만약에 혹시 미국에서 이제 외식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템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좀 관심을 보고 계신 아이템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한식이라고 하면 웬만한 아이템이 다 괜찮은데 전 여전히 김밥. 김밥. 김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면 김밥의 대체자들이 스시 그런 것들은 이미 미국에서는 편의점 등등등 다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장을 뺏어오든 같이 점유하든 그런 파이는 분명히 클 거예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의 밸류체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냉동김밥 정도로 펼쳐지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국 국내에서 어쨌든 산업적인 망을 갖추게 되면은 그 시장 분명히 커질 겁니다. 저는 이거는 반쯤 농담으로 늘 하는 얘기긴 한데 약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식의 영역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보리차요? 뭐 비슷한 거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은 원래 아이스 음료를 잘 안 마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아이스 음료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게 뭐 기후 위기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면은 결국에 미국인들도 아메리카노를 먹던 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게 될 텐데 코리안 스타일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이거 코리아 카노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 카페 하시던 분들도 LA 많이 넘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경향성은 다 있거든요. 사실 불닭볶음면도 되는 마당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세계에 펼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야. 그렇죠. 약간 그게 기준점이라고 볼 그쵸,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 나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막 이탈리아 이런 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약간 미개인 쳐다보지 야만인이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전 안 해봤지만 그럼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의 허들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왔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다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 자주 불러주세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불러?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동현 팀장님과 또 뵐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